아주 함축적으로 보지만은 자유 없는 중국. 자유 없는 거인.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인구나 영토나 경제력이나 지금 외양은 물량적인 요소는 거의 맞아요. 자이언트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방식의 어처구니 없는 모순 속에서 만들어진 중국이다라는 모래로 사온 썽이야. 그렇죠. 혹은 국내를 내부식 민지로 해서 쌓아올린 참혹한 해골바가지 성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 화려한 그 모양새 안에는 내부식 민지의 피땀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유들의.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국을 국가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한,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으로만. 경제적으로는 국가자본주의죠. 이미 80년대 중반만 되면은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 자본주의적이다. 그럼 19세기 맨체스터 자본주의를 의미를 해요. 그거보다 더 그래. 그거보다 더 그런 게 법적으로 저런 말하자면은 인간 취급을 안 하는 맹유를 기반으로 한. 예. 그리고 그 뭐냐 위안화 이 평가 위안화를 조정해서 맹유가 위안화 그러니까 맹유 때문에 인플레가 통제되는 거거든. 통제되고 그 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같이 절하시켜 절하시킬 수가 있는. 말하자면 뭐 공부를 좀 덜한 좀 잘못한 중국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성장률 실질이 아니라 외형 성장률이 8%를 2000년대 초반에 들어봤어도 30년은 거뜬히 지속할 거다. 뭐 30년커녕 한 1, 2년 하다 말아 10년 하다 말아. 이미 그 후진타오 때 12%, 13%의 성장도 사실은 통계적인 조작.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저 중국의 그 아주 1급 지식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G2라고 하는 민낯은 그 당신들은 정말 겉껍데기는 좋아 보이는데 너희들 G2로 주장하고 싶고 그걸 뭐 중국 농이라고 주장해도 좋은데 당신들의 인구의 60%가 넘게 거의 65% 전후가 아프리카 수준의 생활 수준도 안 되는 국가가 연안 지역에 집중된 말하자면 편중된 부를 가지고 G2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그 모순 그 민낯이 드러날 가능성이 없어 보여?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중국은 상상 불허의 또 다른 천하대란을 혹은 밖에 가서 근데 밖에 가서 어디 가서 악소리도 못 내. 자기들 내부가 이 지경 그 아까 산발이로 돌아가면서 한 거라. 근데 우리 대기업 중력들도 그러잖아요. 대기업 대학 교수들도 그러잖아. 본부장들이나 대학 교수들은 뭐 스승이니까 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실제 이제 무역을 하고 우리가 뭐 제1 교역 상대국이니까 중국이 경착륙하면은 우리 경제는 골로 간다. 중국이 기침하면은 중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독감 정도가 아니라 자칫 빈사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문맥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심장을 파내면 사람 죽어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은 심장 수술하는 사람 다 죽어야 되네. 그렇지. 그러니까 문맥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맹목적인 친중파가 되고.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이 왜 경착륙을 왜 하는데 문맥을 보니까 미국이 잡아 조져가지고 경착륙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게 오케이 미국은 그럼 동북아시아 전략이 뭔데? 한국 키우는 거네 한반도. 그러면 중국이 경착륙하는 것과 한국 그게 시점은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한국의 번영은 같아지는 거예요. 중국의 경착륙이라는 건 이제 하드 크래시 중국의 추락. 중국의 추락하고 한국의 발전은 같은 거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맥을 모르면 그 사람 보고 그래 물어봐. 심장 파내면 사람 죽죠. 죽죠. 오케이 그럼 흉부외과 다 없애야 되네. 대학병원은. 그래서 이게 이제 체제 문제나 심장 수술하는 외과의는 전부 살인자로. 그러니까 이게 단면적으로 그러니까 외양, 물량, 총량만 보지 말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맥락으로 작용하는가를 사실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제도권 지금 기업의
그 말하자면 정신들 차려야지. 결정을 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언론, 그다음에 정치권, 뭐 저같이 뭐 말단의 지식인들, 뭐 말단 그런 사람들이 검토인 줄 알았네. 그런 방식으로 단순히 말하자면 그 휘딱휘딱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아까 이거 돌아와 보자고요. 아까 이제 아셨으니까, 그러니까 위안화를 달러를 왜 중국이 저렇게 벌어들였었고 어떻게 해서 무려 미국이 이제까지 발행해 놓아서 아직 상환이 안 되어 있는 미국 국채의 총량의 15% 가까운 거를 3조 달러를 미국 국채를 중국이 들고 있게 됐는가까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중국에 그거 내다 팔면 중국의 자살이다까지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 중국의 문제는 내다 팔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조절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밖에서 보기에는 우리 같은 나라에 뭐 되게 일반적인 거는 또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내다 팔면 이제 미국이 된다. 이제 고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말했죠. 내다 팔아도 중국은 자살이고 미국은 고생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다 팔 수밖에 없어. 지금 내부적으로 한 6개월 전부터 통화를 아무리 팽창을 시켜도 이게 투자가 안 이어지고 사장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미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다음에 외부적인 수단이라고 얘기지는 미국 국채를 이제 팔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 외환위기가 오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외환위기가 왜 오냐면 왜 외환위기가 와? 중국의 그러니까 순채무가 많은 게 달러 표시 순채무가. 그렇죠. 중국의 은행들, 중국의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달러 표시 채무 저 돈을 빌렸다고요. 그러니까 달러로 갚아야 돼. 그렇죠. 그게 앞으로 30개월 동안 닥치는 게 2조 2,5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달러가 없으니까. 실제 구조상 뭐 이제 국채를 내다 팔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이 자국이 미국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계속 파는 외환위기 구조가 벗어나려고 중국 경제의 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럼 내다 팔면 미국은 타격 안 보고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유지해 주던 그래서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평가절하하고 이게 환율을 갖고 조작을 하고 환율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으려면 그렇죠. 아래 주축돌 앵커가 닻이 하나 박혀 있으니까 위에서 떠 있는 걸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이 닻이 뭐냐면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라고요. 그렇죠. 닻이 뽑혀버리면 아니 중간에 가벼워진다든지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이제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비경제적인 북한 핵이다. 지정학적인 문제다. 소위 말하자면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이고 전략적인 파고가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경제 마지막 닻이 지금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채권인데 이거 팔면 자살인데 자살각이야. 근데 안 팔 수가 없어. 왜냐 외환위기가 오니까. 패러독스네. 참. 패러독스라기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이는 거하고 이게 그렇죠. 이게 권총인데 이때까지 사람들은 뭐 이 권총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어. 빵 쏘면 이거 미국이 맞아서 죽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 권총은 미국은 방탄복 입고 있고 권총은 자기한테 겨냥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손가락에 경련이 와서 우리가 영화 보면 자살을 위장하려면 손을 잡아서 놓고 깡패가 이거 손가락을 구부려서 이제 자살을 이게 어저께 이게 당겨진 거예요. 이게 자동 권총에 계속 빠바바바박 나가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이 어저께 경련으로 구부러진 거예요. 그 경련이 뭐냐? 외환위기예요. 지금 이제 피부를 가고 살갗을가고 이제 경동맥도 건드리고 이제 경동맥쯤 건드리면은 거의 빈사 상태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게임의 이제 이 판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이제 다수의 사람들한테 이제 그게 나오겠네. 이게 말하자면 시진핑의 자살 권총이죠. 네, 그렇지. 맞아요. 시진핑의 자살 권총인데 문제는 뭐냐면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환위기 때문에 당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파다해요. 대학생들 중에서 조금 경제 공부를 하는 친구들까지 외환위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게 중국 중국발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국내요 아니면
아니. 중국의 외환위기. 중국발 외환위기. 아니 중국의 외환위기. 저 중국의 외환위기. 예. 그러니까 중국의 외환위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상황이. 그런 이야기가 아마 일부 학교 교수들은 지금 인지를 하고 지금 방금 그런 메커니즘이든 어쨌든 간에 제법. 그러니까 간단히 이거예요. 중국이 외환위기에 들어가면 중국은 3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아요. 예. 미국 국채를 내다 팔면 중국 위안화 가치는 꼬라 박혀. 예. 그게 7위안 이하로 그러니까 환율이 7위안 이하로 솟아버리면 이제는 위안화를 가지고 뭐 평가 절하시켜서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을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이런 걸 넘어서서 이게 재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를 못 말려. 그렇죠. 이 점에서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초기 무역 전쟁을 할 때 그 벌써 한 20년이 넘었죠. 저 미국의 대일 슈퍼 301조 발동. 그 당시도 사실 국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사실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180% 작동 로직이. 우리 기레기들은 또 그와 비슷하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인 시장 경제에서는 야, 너 무역 흑자 엄청 나네 인위적으로. 그 이유 보니까 너가 환율을 조작했네. 그러니까 너 환율을 좀 낮춰야겠다. 그러니까 너희 자국 화폐 가치를 높여야겠다. 그게 일본에 적용했던 슈퍼 301조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엄청 내니까 그럼 미국이 다음번 요구할 거냐 너희 환율 좀 올려봐. 그러니까 환율 좀 낮춰봐. 위안화 가치 좀 올려봐. 옛날에 일본에게 했듯이 그렇게 할 줄 아는 거예요. 기레기들이나 일반인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딴 180도 다른 처방도 아니야. 그 자살골로 미국이 몰아넣고 이 자살골은 뭐냐면 일본이 당했던 건 차라리 강제 조정당한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일본의 경제 전체를 해체시킨 게 아니라 환율을 정상화시킨 거라고.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은 한 20년 동안에 만들어졌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고 하는 버블 경제. 그러니까 환율을 정상화시키니까 일본의 버블이 깔아앉아 버린 거고. 뭐 시간 좀 걸렸지만은 충격은 받았지만. 그러니까 일본은 강제 정상화당한 거고 중국 경우는 강제 자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르죠. 그리고 체제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손가락 구부러지니까 꼭 미국 때문에 구부러지는 것도 아니야. 지가 그냥 미국은 그냥 무역 그거밖에 안 때렸는데 그거 때리니까 지가 손가락에 막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걸. 그래가지고 결국 국채를 내다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면 강제 자살 당하는 거라니까. 그 뭐 굉장히 좋은 관찰 비교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의 조치에 의해서 환율이 낮춰지고 이 엔화 가치가 상승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조치에 의해서 외환위기가 오면서 달러를 내다 파니까 네 맘대로 해봐 임마. 달러 내다 팔고 그러면 위안화 가치 너 좋아. 너 고환율 좋아한대. 아니 고환율 좋아한다며. 이제 8위안 넘어가고 9위안 넘어가네. 좋겠다. 행복하겠다. 이게 7위안 넘어가면요. 그다음에 이게 약이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가 있는 게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은 끔찍해요. 일본은 미국이 만들어진 국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기본 틀이 같잖아요. 같고 그다음에 중국은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요코하마에서 와서 일하는 어디 저기 큐슈 산골 출신 친구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스테이터스예요, 일본? 그게 아니죠. 그랬다가 너 불법 체류 여기 노동자 임마 너 큐슈 촌놈이야 그랬다가 아마 사시미 칼 들고 덤빌 텐데 나 수치심을 건드렸다. 한국의 우리 소위 말하면 승중파들은 요새 열올리고 있는 게 소위 말하자면 친일파, 토착 외국 이러면서 그러는데 우리 현실 좀 제대로 정신 차려서 봅시다. 그러니까 일본의 그거하고 중국의 그 요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소의 그 성격이 달라서 시진핑 중국이 만든 내부적인 모순을 객관시킨 거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사실은 45년 덴노의 항복 이래에 사실 해체를 시키려고 그러다가 한국 전쟁 때문에 스탈린의 흉계 때문에 만들어진 한국의 이 전쟁 때문에 다시 일본을 국가로 인정을 해준 그리고 미국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 구조를 만들어줬잖아요. 민주주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도 그러는데
그 일본과 중국은 그런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벌어질 일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같은 자유시장 경제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게 너희 환율 조작하지 마. 그렇죠. 그래서 뭐 너희 그 환율 정도고. 좀 낮추고 너희 자국 화폐 가치 좀 높여. 일본에 했듯이 그렇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고생은 되지만 너가 스스로 구조조정해. 그게 되는 건데 이건 그게 아니라 내부 구조가 중국의 안의 구조가 기본 베이스가 내부 식민지에 바탕을 둬 있잖아. 그렇죠. 기본 베이스가 아주 참혹한 내부 식민지에 심각하게 사실은 한국의 뭐 자칭 진보든 뭐 그러니까 자칭 얘들은 보수든 이런 아주 실존적인 문제를 놓고 찬찬히 엄밀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들은 내부 작동 구조가 다르니까 미국이 얘들한테 너희 위안화 가치 좀 올려가지고 위안화 가치 좀 올려서 너희 그 환율 좀 낮춰봐. 그래서 우리 무역 좀 조정하자. 이 요구를 안 하고 바깥에서 그냥 외환위기만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럼 외환위기 불러일으키면 그 다음에는 얘들은 오히려 위안화 가치 더 아래로 내려간 조치, 다시 말해서 미국 국채를 내다 파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 미국 승리의 날이라니까. 이게 어저께 손가락이 강제로 구부러져 갖고 박아서를 당긴 날.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근데 내가 또 교수님 하는 말인데 우리가 자꾸 무슨 시진핑과 트럼프의 개인적인 무슨 이 권총놀이 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세계 질서의 변화 이거는 시진핑과 the others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중국과 지구의 문제야. 중국과 지구의 중국인과 인류의 문제. 근데 뭐 그것도 따라가는 또 바보 같은 세력이 우리가 집권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런 국면에서 문제를 봐야 문제의 그 입체적인 면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럼 두 번째 이거 자체는 시진핑 내부에 중국 내부의 모순이 이제 더 이상 다른 방식으로 지속될 수 없는 없는 상황에 이제 온 거예요. 말하자면은 시동 켜고 지금 운전 시작한 겁니다. 어저께 200억 달러가 그 사건입니다. 그렇죠. 국채 200억 달러 나답한 게. 자,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그 엄청난 복음입니다. 우리한테 물론 시련이지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맥에서 보면 한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지고 근데 내가 진짜 바보야. 이 자산을 내가 진짜 바본 거 알아요? 왜? 내가 제외될 줄 알았거든. 주식을 샀어야 되잖아. 근데 주식 산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주가 없어. 그러니까 재주가 그 대가리가 아니에요. 그 머리가 그 머리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어쩔 수 없는 건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주식 하루하루 본다는 게 저한테는 일종의 그 말하자면 그 흥미나 스릴이 아니라 그건 말하자면 그 일종의 그 형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가 6월달에 온다고 그러잖아요. 6월 말에 이제 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의 마치고 나서 오사카에서 여기까지 뭐 한두 시간 걸리나 오면 되니까 한두 시간 걸리니까 온다는 건데 그 뭐 문재인 만나러 온 게 의미가 뭐라고? 또 떠들고 난리래요. 네, 의미를 뭐로 정리하세요? 트럼프 형님이 오신다고 또 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는 김정은이한테 대한 사인이 그거고 그건 뭐 이미 내가 군사적인 지금 포스처럼 해가지고 안 하고 거기에 의지를 보여주는 걸 그거. 그 다음에 사실은 제일 큰 부분이 아마 중국 제발 한반도 넘보지 마. 지금 뭐 평양 너 한반도에서 숟가락 빼 임마. 숟가락 빼고 그 다음에 남쪽까지 집어먹으려고 정치 공작하고 역에치선 영역으로 자꾸 끌어놓으려고 그러는데 친중파 육성하고 그거 하지 마 임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메시지 시위 그게 제일 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그러고 나면은 뭐 문재인에 대한 그거는 별로 없을 거고 아마 한국인에 대한 우리 한국인 전체 문재인 586 집단은 완전히 도외시해버리고
2011년 11월 달에 17년이 왔죠. 17년 11월 달에 네. 국회 연설이 한국인에 대한 연설이거든. 네. 문재인 586 집단을 향한 연설이 그러지 아니라 않고, 그런 연출이 있을 것 같은데 강력한 한국인을 향한 우리 메시지 와서 발신이 있을 거예요. 또 지난번에 무기 구매 획득 약속한 거 이제 확인하고 very good 문재인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야 자동차 관세세 빼줬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 등등 치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한국인에 대한 미국인 혹은 미국의 말하자면 유대감 이걸 아주 강력하게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한반도 번영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북한 해방을 암시할 거예요. 북한 해방을 암시하고 두 가지겠죠. 북한 해방 그게 연동된 미래 번영. 네. 그게 내가 옛날에 얘기했듯이 남해안 셰일 허브. 그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전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게 인생의 로망이 남해안 나는 그런 거 들어오면 나는 남해안 셰일 허브 기지에 아에서 빼주는 탱크롤이 10대만 운영하는 사장이 되고 그게 아니고 저희 주관적인 희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여러 가지 구도이기도 하고 한반도에서 말하자면은 핵 없는 한반도 혹은 체제의 동질화 이게 필요한 이유는 말하자면 중국을 제압한 이후에 9월 25일 날 작년에 우리는 셰일 혁명을 했다. 그리고 세계는 우리와 함께 번영한다. 유엔에서 그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인 지리 경제학적인 위치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와서는 셰일이나 LNG 얘기 안 하잖아요. 트럼프 안 하지. 안 하는데 그럼 무슨 얘기 할 거냐. 한국인한테 분명히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서 한반도의 발전에 대해서 북한 해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대국민 메시지를 발신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요소는 한반도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상.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죠. 약간의 무역상의 중국 경착륙에 따르는 경제적인 애로나 이런 건 존재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 아니고 패시미스틱 옵티미즘으로 보면은 엄청난 지정학적인 지교학적인 위상을 변경시키는 기운이 오고 있습니다. 내적인 자유화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현실에 지금 짜증나는 일들을 넘어서서 각자 아랫배 힘 딱 주고 말하자면은 이 새로운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우리 의식과 행동을 재장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진핑의 자살권총이 지금 작동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어제부터 아마 더 한 번 또 가속화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